여러분, 미국 정부가 문을 닫는 셧다운 사태,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팽팽한 정치적 대립 한가운데서 수천 명의 공무원이 정말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르몽드 디플로마틱 성지훈 기자의 기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내막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4,000명.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이번 셧다운 사태 때문에 해고 통보를 받은 연방 공무원의 수입니다. 한순간에 4,000개가 넘는 가정이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정부가 문을 닫았다고 이렇게 대규모로 사람들을 해고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요,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이걸 기회로 삼은 백악관의 아주 극단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요, 이 해고 발표는 연방정부가 이미 3주 동안이나 마비된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길어지는 정치적 교착 상태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진행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그냥 카더라 통신 같은 게 아니었어요. 당시 백악관 예산국장이 직접 SNS에 인력 감축 시작됐다 이렇게 공표를 했고요. 또 법원에 공개된 문서를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악관은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행정부가 내놓은 이유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식적인 명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숨겨진 정치적인 속내. 한번 보시죠. 먼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직접 했던 발언입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일 거다. 민주당과 가까운 사람들이 타겟이 될 거다. 와, 이건 뭐 정치적인 의도를 전혀 숨길 생각이 없는 거죠. 셧다운의 책임을 상대편인 민주당에 돌리면서 너희 편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겠다는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행정부는 해고된 사람들을 비핵심 인력이라고 칭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너무 비대해진 관료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혁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포장했죠. 그러니까 정치보복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나라 살림을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그 해고의 칼날은 정확히 어디로 향했을까요? 기사를 보면요. 교육부, 재무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주된 타겟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부처들은 전부 사회정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들이죠. 이걸 보면 단순한 인력 감축을 넘어서서 특정 정책 방향에 아예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번 대규모 해고 사태는 결국 정부 셧다운이라는 예산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10월 1일,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셧다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려 3주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하는 정치적 교착 상태가 이어지죠. 이 지루한 대치 상황을 깨버린 게 뭐였냐? 바로 10월 10일에 터진 행정부의 대규모 해고 발표였습니다. 셧다운 자체를 하나의 압박카드로 써버린 거죠. 이 지독한 대립의 핵심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공화당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작년 예산 그대로 가자, 이걸 요구했고요. 민주당은 다른 건 몰라도 저소득층 의료 지원 예산은 꼭 넣어야 한다, 이렇게 맞선 겁니다. 결국 이 작은 차이를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나라 전체가 멈춰서는 사태까지 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게 그냥 미국에서 있었던 한 번의 정치 싸움? 이렇게 보고 넘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장기적인 파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정부 셧다운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행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 즉 마음에 들지 않는 공무원들을 대거 잘라내기 위한 지렛대로 써먹은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나 협상 카드로 쓰이는 시대가 정말 와버린 걸까요? 이번 사건이 남긴 이 나쁜 선례가 앞으로 미국 공직 사회와 정치에 어떤 무서운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